장 마감 15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지수에는 변동이 없지만 그 안에서 오늘 가장 큰 변화, 초전도체 관련주의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 2차 전지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 그 안에서는 지금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의 마감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정혜훈 과장,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실시간 특징적 코너를 다루면서 백날 다른 거 이야기해봤자 지금 많은 분들은 채팅방에 초전도체 이야기뿐이라 좀 아쉬운 생각을 가지면서 봤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워낙 뜨겁잖아요. 네. 정영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오늘 아마 주가 변동성을 보시면 저희가 왜 이 관련해서 지난주에도 좀 보수적으로 좀 보는 게 좀 맞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네. 이유가 사실 아직까지는 초전조태에 대한 그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고 맞아요.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과연 이론이 실제로 이제 증명이 될지 이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 좀 막연한 그런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좀 테마성으로 좀 급등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좀 투자에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초전조태 관련해서 이제 급등이 아니라 테마주들 보면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서남이라든지 덕성 이러한 종목도 보면 공통점들이 최근에 주가 급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회사의 그런 특수 관계자, 최대주를 비롯한 이런 특수 관계자들이 최근에 지분을 팔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러한 테마주들의 어느 정도 주가 고점에 좀 나타나는 좀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오늘도 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냥 지금 초전조태 관련해서 이러한 수급이 좀 워낙에 좀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면서 최근에 이들 관련 종목들 주식시장이 좀 침체 국면에서 이들 종목들 쪽으로 좀 수급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면서 내가 이제 못 따라가면 어떡하냐라는 좀 불안감 때문에라도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런 지금 시점에서는 좀 투자에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에 주의해보자, 유의해보자. 결국 한가까지 밀려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테마성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보단 실체가 있는 종목을 많이 소개해드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마감에 산다 종목은 어떤 것일지 두 분이 선택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마감에 산다 두산과 FNF가 나왔어요. 두산의 경우에는 딱 노리는 게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로봇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세이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 90% 가지고 있는 두산 같은 경우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좋아질 수 있는 모습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오늘 초전도체가 이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사실 2차 전지들의 종목군들이 이 반등력이 좀 오후장 들어오면서 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일단 사실 이제 두산도 최근에 이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PFC라고 하는 소재 이 누적 이 수주가 5천억이 넘어갔다라는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주에서 포스코, 그다음 LS, 그다음 두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한번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는 계열사, 그러니까 두산밥켓,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또 좋은 호조 실적을 이제 나타내고 있어서 충분히 지금 지수의 변동성에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 한번 수급만 더 받쳐주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저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5만 원대까지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산마켓은요, 두산 로보틱스 효과를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IPO 관련 뉴스가 나올 때까지 좀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길게 봐야 될 수도 있겠네요. 계속 봐야겠죠. 네. 일단 지금 시장에 사실 이제 주도 섹터가 2차 전지냐 반도체냐 이 싸움에서 사실은 이제 이들이 힘이 조금 약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난주부터 다시 이제 AI냐, 이제 로봇이냐 또 이쪽 싸움으로 또 번지고 있어서요. 저는 충분히 올해 한 9월에서 10월까지는 이 로봇주들의 추가적인 관심세는 꼭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월 12일 하반기까지도 쭉 봐도 괜찮겠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했어요. 이번엔 FNF인데 저희가 오랜만에 현덕이 덕분에 시간에 오늘 화장품주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엔 의류주가 나왔네요. 네, 우선 앞서 초전도체 관련한 그런 테마주들 말씀드리면서 공통점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을 비롯한 최대주주가 오히려 주가 급등을 이용해서 지분을 축소하고 좀 매도를 하면서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반대로 지금 최대 주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FNF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30% 정도 주가가 이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최대주주인 FNF 홀딩스가 최근에 계속해서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초전주택 관련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대주주라든지 특수관계인이 이러한 주가 상승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 좀 매도하는 반면에 F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최대주주의 지분 매입은 아무래도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그런 저평가 매력에 따라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또 수급적으로 보게 되더라도 지금 최근에 한 8거래일 연속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그 2분기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다소 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만 오히려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러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하반기 이러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하반기에는 두 개의 신규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하면서 이제 하반기에도 중국 법인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상반기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국내 내수 같은 경우에는 MLB라든지 지금 MLB 키즈라든지 다 전반적으로 다소 좀 부진한 그러한 좀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도 YOY로 전년 대비해서 한 30% 이상 지금 성장세를 기록을 했고요. 현재 지금 지난 2분기 기준으로 중국 오프라인 매장 수가 983개인데 올해 연말까지 지금 연내에 1,150개로 매장 수가 또 추가적인 또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올해 하반기 또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중국 법인의 성장세가 역시나 이 회사의 좀 성장세를 좀 이끌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 수준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PR의 한 7배 정도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가격대에서는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좀 매력이 밸류에이션 좀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랑 손절가는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한 3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한 15만 원대 부근에 좀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이제 중국 경기 이제 또 소비 둔화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유하면서 저가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 주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4만 원 정도 선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가장 이제 올해 최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9만 5천 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손절 라인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대주주가 지분을 사들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FNF 목표 주가는 14만 원, 손절가 9만 5천 원 제시했어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돌입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0.14%의 약세를, 코스닥은 0.88%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좀 빨간 방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하이브 한번 볼게요. 하이브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정말 잘 나왔습니다. 상반기 1조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내놓았는데 그래서 딱 발표가 나왔을 때는 상승하고 있었어요. 근데 곧이어 하락 전환하더라고요. 이게 선 반영된 건지 하이브의 오늘장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주가 방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 시청자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셨을 이 섹터가 바로 엔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뭐 하이브뿐만이 아니고 SM, YG, JYP 엔터 모두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보였는데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선물 지수의 움직임에 조금 피해를 봤다라는 표현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선물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하이브의 이제 주가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이제 커플링 되면서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지금 회복하지 못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일단 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뉴스가 좀 세론 뉴스로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이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제 하이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지금 내보이는 성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에 이제 이름 올린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업적인데 사실 이제 이러한 뉴스들이 올해 이제 작년부터인가 올 초에 계속 이제 우리가 한번 좀 들었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 뉴스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조금은 떨어진 것은 어찌 보면 이제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도 그렇고 대다수 엔터사들 일단은 이번 실적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저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요. 만약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천천히 다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조정 이후에 네. 다시 또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실적에 대한 기대는 선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풀이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반도체 볼게요. 한미반도체도 하이브보다 못지않은 주가 상승을 오늘 보여줬어요. 한 8에서 9%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 상승만 유지하고 있고요. 48,000원에 지금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HBM과 함께 또 한미반도체가 가장 부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를 통해서 엔비디아로 납품한 이력 때문에 또 주목받은 거 아닐까요? 네, 무엇보다는 사실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HBM 향이란 성장 모멘텀 이러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HBM 수요가 워낙에 좀 강세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HBM 캐파 증설에 대한 좀 기대감도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사실 올해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나 이제 어떻게 보면 AI 테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AI 모멘텀으로 인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뭐 3배가 넘는 지금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난 2분기 실적이 진짜 시장의 좀 기대치를 좀 뛰어넘는 그런 좀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향후에 추가적인 이러한 성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좀 이러한 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됐다는 점, 즉 내년에 고성장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연초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사실 실적 성장보다 주가 상승이 더욱더 좀 가파르게 좀 나타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시장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긴 하지만 정말 뭐 쉼없이 올해 연초 이후에 쉼없이 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지금 3배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고 내년도 고성장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현재 주가 수준이 12개월 포워드로 한 20배가 지금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좀 어느 정도 그런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반도체는 뭐 매년 겨울이야라고 하는데 겨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올랐기에 살짝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면 추후에 다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한미반도체 들어봤습니다. 세 번째는 STX 볼게요. 오늘 급등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인리 니켈 광산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요. 뭐 니켈, 리튬, 지금 광산, 염호 굉장히 핫한 상황인데 STX가 오늘 이렇게 또 올랐단 말이죠. 네. 추가 급등도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오늘 대량 거래량이 좀 들어왔고 네. 이제 STX 그룹으로서는 이제 이 뉴스가 이제 처음 부각이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단기적인 이제 상승세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2차 전지에서 굉장히 많은 분야 이제 섹터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광산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광물 싸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STX가 최근에 이제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올라온 것은 또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 굉장히 또 좋은 뉴스와 좋은 수급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만약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조정을 우리가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가 뭐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이쪽에 이제 굉장히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2차 전지를 또 신사업 모멘텀으로 삼고 등장하는 기업들이 지금 많은데 그러한 기업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덜 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하지만 많은 비중을 지금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네. 변동성이라든지 위험 요소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자금에서 일부 소량의 비중만큼만 저는 한번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좀 추가적인 동력은 되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나 변동이 워낙 클 수 있기에 소액으로만 트레이딩 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STX 21%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동시효과 마지막으로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는 대외 변수도 있었죠. 또 미국에서 그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우리가 충격이 있었는데 이번엔 지방은행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 무디스의 이런 행보에 전반적인 시장이 좀 얼어붙었고요. 그 안에서도 테마별 어지러운 움직임이 시장의 투심을 또 한 번 위축시켰습니다. 안정될 때 들어가겠다라고 보수적으로 보신 분들이 많네요. 코스피는 0.24%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7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의 한 일주일 내내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로 인해 코스닥은 940 돌파를 앞두고 다시 89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